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발생 시기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방문했다는 사실, 최근 춘천 MBC의 단독 보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이후 강원도는 김 지사가 연가를 신청하고 간 거라고 해명을 했는데 정작 김 지사는 연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강원도가 거짓 해명을 한 건데 감사나 조사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산불 발생 당시 김진태 지사가 근무 시간에 골프 연습장을 찾은 게 문제가 되자 강원도가 내민 건 구두로 신청했다는 연가서였습니다. 그런데 연가 신청은 춘천 MBC 취재가 시작되고 난 뒤였습니다. 뒤늦은 연가 신청으로 논란이 더 커지자 김 지사는 직접 자신은 연가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게 처리를 한 거를 그걸 다시 지우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그렇게 내버려 뒀던 겁니다. 김 지사가 아닌 강원도 차원에서 김 지사의 연가를 신청했다는 건데 이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공무원 연가 신청을 본인이 하지 않았을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문제가 없다며 어떠한 감사나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주장이 맞으려면 징계 절차를 위한 조사와 그 이후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거라면 직권남용의 혐의까지 이에 대해 강원도는 업무를 마쳐 조퇴 상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조퇴 처리를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조퇴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인 동해 ECT가 사업 부지에 타조 농장을 조성해 최근까지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장을 통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금융 대출과 사업 확장을 노렸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 부지에 있는 농장입니다. 개발사업 시행업체 동해 ECT의 임원이 지난 2018년 6월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는데 사육 가축은 타조였습니다. 가축 사육업 등록까지 하고 타조 50마리가량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을 주민들은 수익 사업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매수가 들어가면 정부 지원이 있는 모양이야. 타조 이런 동물들을 복을 노리고 팔로가 있어갖고 하는 거는 못 봤거든 우리가. 망상 1지구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되자 올해 들어 남은 타조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농장의 사육동 한 곳에서는 이렇게 죽은 타조가 방치돼 있고 조금만 더 이동해 보면 죽은 타조로 이렇게 파묻은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동해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죽은 채 방치된 타조는 3마리였는데 매립 규모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장업체는 최근 폐업 신청을 냈습니다. 농장 목적 이런 거는 안 하고 시설 웬만인지 확인한 부분이죠. 관련 회사분이 타조를 좋아해서 동물농장식으로 이제 길렀던 부분이고. 의무는 6천억 원 규모의 해양 복합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개발 사업체가 왜 타조 농장을 운영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타조 농장 안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 업체에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했지만 당시 담당자들이 퇴사해 정확한 사업 목적을 알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농장업체의 법인 등기를 확인해 보니 회사 설립 시점은 망상 1지구 개발계획 변경이 논의되던 때였고 자본금은 2억 원, 사업 목적에는 관광 농원과 부동산 임대업 등이 나와 있습니다. 망상 1지구 사업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ECT 사업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금융권 추가 대출에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이런 상황도 아닌 거고 자기들이 거기 특혜를 받으려 했다 이러면 지금 계속 차를 넣어놓고.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체는 전체 사업구역의 3%가량만 추가로 매입한 뒤 매입한 부지와
개발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금융권에서 500억 원 이상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대출 기록과 무리한 사업 추진 의혹, 여기에 동물농장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면이 속속 드러나면서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감사 과정에서 그 이유가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상가 건물이 최근 숙박업소로 용도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기존 숙박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숙박 영업이 가능한 부지가 4개뿐이라고 해서 비싸게 구입을 했는데 갑자기 추가로 호텔이 들어서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0년 원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낸 공문입니다. 상업시설 내 숙박, 위락 영업이 가능한 필지를 지정해달라는 요청에 4개 필지를 명시해 회신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다른 부지에 비해 비싼 가격에 팔렸고 현재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근에 있는 다른 상가가 용도 변경을 완료하고 호텔 영업을 위한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숙박 위락업 독과점이 가능하다는 LH의 설명만 믿고 다른 상업지역에 2배를 주고 땅을 샀다는 기존 호텔 업주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종 제한이 없다 그래서 저희는 그 6필지에 한 필지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일반 상업지가 아닌 준상업지에 위락시설이나 호텔을 풀어준다면은 저희는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주시가 13년 전 4개 필지만 숙박 위락시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LH에 보냈던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며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설명대로라면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이 일대 모든 건물이 숙박과 위락시설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해당 건물을 시작으로 일대 용도 변경 신청이 잇따르고 길 건너 주거지역에선 정반대로 호텔 위락시설에 대한 반대 민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숙박 위락업 독과점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던 업주들은 오락가락한 행정에 큰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원주시와 LH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인구 소멸은 강원도 대부분 시군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영월군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불과 몇 년 사이 활성화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포도밭 옆 강의장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강사는 20년 전 귀농해 포도를 재배하는 장세흥 씨. 장 씨가 영월에 정착한 뒤 포도를 기르며 느꼈던 장점들이 물 흐르듯 흘러나옵니다. 수확이 제일 빨라요. 포도는 올해 심으면 내년서부터 일부 수확이 됩니다. 1년의 농사는 실질적으로 쇠가 빠지게 하는 것은 100일입니다. 실제 밭에 나가서도 어떤 작물을 선택해야 하는지, 설비는 어떻게 할지 궁금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9박 10일 짧은 프로그램 일정 속에 최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야 하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질문을 쉼없이 쏟아냅니다. 대부분 생각한 작물도 없이 참가했다가 귀농귀촌을 현실적으로 구상하게 됐습니다. 포도 농사를 안 짓더라도 배울 점들이 막 있습니다. 비스무리한 농사 같은 것들에 대한 작품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좀 유익하다. 영월군은 무릉도 원면 삼도리 마을을 비롯해 민간의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위탁하고 있는데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이 짧게는 3일에서 열흘까지 구성돼 있고 2주 전 단계로 6개월씩 살아볼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영월군 인구는 많게는 한 해 700명 넘게 줄었는데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는 인구 감소폭이 100명대로 둔화됐습니다. 연평균 1,500명 정도 이제 영월군에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체험학교를 통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지금 정착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입신고 절차와 제도에서는 귀농귀촌을 통한 전입인지 확인할 수 없어 귀농귀촌 정책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개별 시군의 귀농귀촌인 유치 전략을 넘어
전남이나 경북처럼 광역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수도권 대상 귀농귀촌 전략이나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올해부터 강원도에서는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로 축소되면서 중학교 1, 2학년은 생애 첫 지필고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율권이 있다 보니 시험 과목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인데요. 강원도교육청은 주요 과목에 대해서는 모든 중고등학교가 한 학기에 2번 이상 시험을 치르는 학력 향상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간고사라 불리던 1회고사가 이번 주부터 학교별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시험 과목 수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2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고 5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1학기 중학교 평가 방법을 조사했더니 지필평가를 2번 치르는 과목은 10과목 중에서 평균 1.4개에 불과했습니다. 한 학기에 1회고사와 2회고사를 모두 치르는 과목이 2과목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1회고사 때 한두 과목만 치르는 학교의 경우 2회고사 때 한 학기 전체 내용이 시험 범위가 되는 과목이 많아져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2회고사 때 시험을 보게 되면 범위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한 번 시험을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아마 2~3배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강원도교육청은 한 학기에 2번 이상 지필평가를 치르도록 지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작은 올해 2학기부터. 과목은 대입 수능 주요 교과인 국어와 영어, 수학과 사회과학 5과목입니다. 학기별 2회 이상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드리면 반드시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의 비율은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에 중요한 생활기록부 기록을 강화합니다. 교원들의 기재 역량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생기부 마감 전 선제적 점검 방식으로 바꿉니다. 다만 학생 전체 생기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기재를 제대로 했는지 절차를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는 국어와 외국어, 수학, 과학과 관련한 경진 대회를 활성화합니다. 단 영재 발굴 목적이 아니라 학습 흥미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고 성적에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비 중고등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한 인성 적성 검사와 전환기 교과 프로그램을 올해 말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겨울방학 기간이라 어느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구체적인 건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최근 4년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시 모집 합격자 중에서 강원 지역 고등학교 출신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덕구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0학년부터 2023학년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시 모집에 합격한 6,600여 명 가운데 강원도 소재 고교 출신은 179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쳤습니다. 서울과 경기 소재 고교 출신이 71%로 압도적으로 높아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교육자치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교육연구원은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부기관이 감사 권한을 가질 경우 교육 현장의 적극 행정이 위축될 소지가 크다면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에 교육감 자체 감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육감 선임 방법 시범 도입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특구 지정에 교육감 권한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 MBC가 단독 보도한 강원도에서 처음 발생한 엠폭스 환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이 확진자가 지난 24일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의심 증상이 있다고 신고했다며 엠폭스 환자의 감염 경로와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2, 3일 안에 마치고 후속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2일 지역사회 밀접 접촉에 따른 전파가 확산되자 엠폭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습니다.
모친상 부고 문자에 개인 계좌번호를 적어보낸 이상호 태백시장에 대해 고발이 이뤄진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법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상호 태백시장의 사건을 이달 초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로 이송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과 이 시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일 이 시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화천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대다수가 군인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화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15가운데 86%인 13건이 군인 피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화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군부대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도내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의 교통량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교통량 조사 통계를 보면 강원도에서는 하루 평균 승용차는 6,500여 대, 버스는 194대, 화물차는 1,600여 대가 다니면서 전체 교통량은 전년도에 비해 3.6%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 대수와 국내 총 생산량이 늘면서 매년 전국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소규모 자연 관광의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생태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현재 철원 DMZ 철새 평화타운과 인제 대암산 용늪, 양구 DMZ, 강릉 경포 가시연습지, 평창 얼음치 마을 등 5곳이 지정된 환경부 생태관광지역을 확대해 1시군 1생태관광지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또한 숙박시설이 부족한 생태관광지역에 친환경 숙박시설과 체험센터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합니다. 강원도 내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1.1마리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를 조사한 결과 강원 지역은 제곱킬로미터당 1.1마리로 전국 평균과 같았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4개 도 가운데 충북과 경북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선도기술 개발 사업 융합 연구 분야 신규 과제 공모에 한림대학교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림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연구 개발비 등 국비 11억 원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핵융합을 역점 과제로 추진 중인 춘천시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 강원도와 공조해 왔다며 가상 핵융합로 구현의 핵심 기술인 데이터 증강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와 강사, 연구진 228명이 극장을 보존하고 문화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원주시가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요청해온 민주적 절차와 토론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아카데미 극장은 국내에서 원형을 보존한 가장 오래된 극장이자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지켜온 원주의 시민성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마땅히 보존돼 문화적 랜드마크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시 강동면 단견골 일대에 2026년까지 국립산림레포츠센터가 들어섭니다. 강릉시는 총 사업비 25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산림청 공모 사업인 국립산림레포츠센터를 유치해 2026년까지 강동면 언별리 단견골 일대에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산림레포츠센터는 강의실과 교육 훈련 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내년까지 설계 용역을 시행한 뒤 2025년부터 동부지방산림청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속초항에 지난달 아마대호에 이어 국제크루즈 실버 위스퍼호가 입항합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내일 오전 9시쯤 미국 국적의 28,000톤급 실버 위스퍼호가 승객 388명, 승무원 302명 등 690명을 태우고 속초항에 입항해 환영 행사와 함께 특산품 판매, 팸투어 등이 진행됩니다. 올해 속초항에는 국제크루즈가 6차례 입항할 예정이며 6월에는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11만 톤급 코스타 세레나호가 출항할 예정입니다. 횡성읍에도 오는 7월 수소충전소가 운영돼 원주와 횡성 지역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횡성군은 횡성읍 묵계리 횡성농협 로컬푸드 판매장 옆 수소충전소가 오는 7월에 준공돼 정식 상업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주 횡성 지역에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문막 휴게소와 문막 진흥 주유소 지점까지 총 3곳의 수소 충전소가 운영되게 됩니다. 원주시는 소초면 장양리 시내버스 차고지에 조성되는 추가 수소 충전소도 내년 초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천군 붕어섬 어린이날 행사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화천군은 오는 어린이날 화천읍 붕어섬 일대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